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정말 한 주간의 뉴스, 우리나라는 그냥 한 주간의 뉴스가 쌓이는데요. 그런 뉴스들 총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주간 정치 매치로 문을 열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혹 가다가 진짜 폭우가 쏟아지는 이 빗길을 헤치고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유순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근데 이게 비가 좀 아까도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한두 방 쏟아지는데 마을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막 쏟아지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 비가 정말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 무서워요. 완전히 미친 듯이 오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늦을 것 같으면 예. 전철 안에서도 띱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쪽에서 빨리 가요 전철이? 아니, 뛰면? 맨 마지막에 내려야 되거든요. 맨 마지막 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서 타면요. 맞아요. 맨 끝에까지 최소 30m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기다리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저는 전철 안에서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체구가 크신데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일찍 것 오세요. 같아서. 뛰지 말고. 제가 늦게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버스가 한 번 늦으면 연달아서 계속 늦게 되는 맞아요. 이런. 근데 네. 지하철 연착하는 거 아세요? 네. 예? 지하철도 늦게 오더라고. 밀려서 그런가? 아니 그 1분 2분씩 연착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 시간에 지하철이 연착하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냥 맞아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택시를 타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급하니까 택시 잡는데. 아이고,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이제 아직은 끝 안 났습니다만 조만간에 끝이 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네. 민주당 우선. 아니 정말 뭐 요새 같은 세상에 우리 엄 소장님 표현을 좀 표절해야 될 것 같은데 김 빠진 맥주이자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상호 정무수석은 뭐 무난하다 그랬는데 무난이 아니라 무기력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악의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폭우가 내려서 더 뭐 혹자는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를 슈퍼 위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레이니 위크가 됐죠. 온통 비 소식으로 점철됐고 뭐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은 뭔가 뾰족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심지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도 질의에서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BS 보도가 오히려 그 인청에 나온 의원들의 질문을 앞서갔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인청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사실 참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홍익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얘기를 했던데 인사청문회를 이게 그냥 놔두면 다 신상 털기로 가잖아요. 그럼 정책 검증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 새로운 분들이 도대체 그 장관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틀로 늘려서 하루는 신상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하루는 공개적으로 정책 검증을 하자 뭐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청문회 할 때마다 이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는데 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지금 SBS 말씀하셨잖아요. 예. SBS에서 이게 이제 단독으로 막 보도를 해요. 국민들이 야 이거 그런 의혹이 있네. 근데 그거를 다루는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잖아요. 예. 그럼 국민들의 궁금증만 더 높아져요. 그럴 것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그게 그래서 한마디만 덧보태면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사실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야당은 전혀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고 여당은 아예 그냥 다수 의석을 믿고 거의 증인 채택이 없는 증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점으로 따지면 D학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학점은 60점인데요. 네. D학점 하면 빵꾸는 아니죠. 그래도. 네, 빵꾸는 아닌데 빵꾸 낼 수 있습니다. 빵꾸 내고 다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 재수강 가능하죠. 지금. 그래서 C부터 60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 문제 정도를 짚을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이게 총리까지 포함하면 이제 20명 중 그러니까 20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고 그런데 이 중에 그 총리까지 포함하면 9명이 현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인사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43조에 보면 법률이 정한 직을 겸직할 수 없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20명 중에 9명을 현역 의원으로 채웠다는 거는 정말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지적하셨는데 정말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 물론 이제 뭐 일부 있고 일부 자료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여권이 운영을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 가슴 속에 앙금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 대표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야당도 산무청문회였다. 그래서 전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언론 노출도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조용히 지나간 청문회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그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국회법 29조에 보면 총리하고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 상위법이고 또 우리 국회법이 헌법에 무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닌데 그걸 대놓고 이렇게 어기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예.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다는 못 보고 가끔 이제 아이고 어떻게 가봐요. 이게 생방송으로 보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만 그러진 않을 텐데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안 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저분들이 질문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질문의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어떤 느낌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상황과도 이게 참 많이 연결돼 있구나. 이게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앞으로도 하기가 쉽지 않겠다. 뭐 인사청문회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죠. 오늘도 벌써 국민의힘 의원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가 뭐 혁신을 한다, 뭐 너 나가라, 뭐 막 이러고 있고 또 뭐 갑자기 난 10만 데리고 들어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론의 관심이 높아져요. 근데 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뭐 금주 말에는 좀 어떻게 결정이 나지 않느냐 뭐 이런 언급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주말 그러니까 뭐 주말이면 내일이잖아요. 일요일은 이제 주초긴 한데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서구적이시네. 일요일이 주초니 주로 이 서구 개념입니까? 네. 그렇죠. 우린 그 서구 지향 저는 서구 지향적인데 그러셨구나. 아니시군요. 몰랐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 주말이나 주초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틀 동안에 두 사람 자진 사퇴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사람 다 여성이라서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찌어찌해서 여성 국무위원 중에서 여성 비율을 맞췄는데 둘 다 여성이고 그리고 좀 이 청문회 과정을 보면요 막판으로 갈수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쪽에 조금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좀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2명 할 거냐 1명 할 거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결국은 2명 다 사퇴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저는 좀 더 이렇게 경중을 따진다면 강선우 후보자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성가족부는 이게 그 직장과 가정의 양립 또는 병립을 추구하는 그런 부서고 그리고 이제 여가부 장관은 그 부서를 관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재임 5년 60개월인데
뭐 처음에 이제 56명 면직했다고 그랬는데 해명하기를 27명이다. 이렇게 그 해명을 했는데요. 27명을 해고했다고 치면 5년이니까 60개월 아닙니까? 2달에 한 명꼴로 해고를 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으로 예. 네, 근무를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요. 정말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기분 XX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는데 이건 마치 트럼프가 해고하듯이 뭐 문자나 또는 카톡이나 또는 이게 의원도 아니고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 시켜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과거에 경험 예, 저도 이제 그런 거 경험해봤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 다음 날부터 갈 데가 없어요. 집에다가는 출근한다고 하고 이제 만화 가게에 간다든지 뭐 도서관도 있죠. 뭐, 시립 도서관 뭐. 예. 네, 뭐 또 심하면 이제 한강 가서 이제 한강물을 보고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엄 소장님의 자기 회사 직장을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국회라는 직장을 활용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랬으면 민주당 부자진 협회 민보협이라고 여기서도 이제 그 뭐 전직 민보협도 그렇고 계속 성명을 내서 그 사퇴를 촉구했습니까? 이게 좀 권위적인 그런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일어난 거라서 또 이 저출산 문제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는 강선호 후보자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는 두 분 다 문제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호 수석도 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가 있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여지를 좀 남겨뒀고 그리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이 숙고가 필요하다. 그분도 보좌관 출신. 네, 굉장히 국회의원이잖아요. 애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자진 사퇴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박찬대 그 지금 당 대표 후보죠. 이분도 뭔가 이제 숙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우회적인 뭐 여당 의원이니까 뭐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화제가 많이 된 것은 그 보좌진들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문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드러나 원래 이제 이게 이게 이 거짓말이 드러나면 이게 이제 더 폭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직무 적격성으로 보면 저는 뭐 이진숙 교육부 장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가 논문 표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자 논문 이 함부로 가져다 쓰거나 이걸 뭐 검증이 더 돼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거의가 다 그 표절 문제 때문에 낙마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임명을 한다고 해도 계속 문제가 제기될 사안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대전 지역의 충남 지역의 그 시민운동 단체나 뭐 민주동문회 등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일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두 분 다 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낙마를 하면 현역 의원 최초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역 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없으니까 이것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셈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지금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난맥상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이렇게 조직되거나 이게 폭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임명하면 이 정부의 두고두고 좀 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수업 일수 모르는 거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이진숙 후보자 이런 거는 그리고 물론 이제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생각이 안 날 수는 있죠. 근데 그 좀 그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뭐 이 특목고 문제에 대한 어떤 답변이 좀 굉장히 미흡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건 이제 고민정 의원이 예. 또 나중에 하신 거고 그 제가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래도 이제 원래는 가령 나이스도 원래는 몰랐더라도 청문회 하면 그 정도는 아니 근데 그거는 한쪽의 문제 막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일수는 몰라도 3분의 1이다. 이 정도는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하고 넘어갔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곤혹스러운 것은 이제 그 이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뭐 민주당 국힘 할 것 없이 계엄군 진입을 온몸으로 막았잖아요. 그 보좌진들의 맞아요. 그때는 보좌진들의 그런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강선 후보자 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문제가 드러났는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원래 국회에서 보면 사실은 보좌진이 더 많이 알고 정치 감각도 뛰어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많죠? 사실 국회의원들보다 더 많죠 그런 분들이. 그럼요. 초선 의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좀 그런데 그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권성동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끝이 났는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오늘 지금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그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제 최혜병 특검이 이게 그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냐 안 했냐, 예.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는 이제 그 아마 그게 그 건이에요. 그런 이제 그 건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게 이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거나 느끼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군대에서 이렇게 그 훈련을 하거나 내지는 뭐 기타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가끔 이제 그 그러니까 뭐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저는 심지어 어떤 경우도 봤냐면요. 비가 되게 그 많이 와서 길이 안 좋았어요. 진흙탕인데 이렇게 그 보통 그런 길에서 행군을 할 때 양쪽으로 이렇게 서서 쭉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제 뭐 군용 트럭이 지나간다든지. 그런데 한 번은 이 군용 트럭이 쭉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 갖고 그 행군하던 병사 2명이 죽었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시 연대 유병이라서 그 뭐 화장장까지 가서 이제 뭐 조포도 쏘고 응구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뭐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워낙 커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고가 터졌을 때 사단장까지 우리가 책임을 묻고 기소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제 그냥 일선에서 다 책임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거의 아무도 책임을 진 적이 없는 걸로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하도 오래돼서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군대 사고라는 게 되게 우발적으로 터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사단장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화를 냈냐 맞냐 그게 이제 일단 VIP 경로설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이게 무조건 그 말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게 차별 사유가 되는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대 상황하고 좀 밀접히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마녀 사냥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건은 이제 그 통일교하고 김건희 뭐 여사 쪽을 이렇게 그 뭐 소개했냐 중재했냐 이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통일교가 자리 잡은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제 기억으로도 40-50년 넘거든요. 그래서 그 굳이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중재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어떤 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정치 보복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더. 근데 이제 차상병 문제는 우리의 정말 귀중한 젊은이의 목숨이 쓰러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그리고 있겠죠. 최상병 그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요. 이게 뭐 그냥 이게 돌아가신 문제, 죽음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해병대 자체 수사관에서 수사한 것에 대해서 그 사단장이 개입했다는 명시적인 수사 결과를 뒤엎은 거잖아요. 그것이 상부의 지시로 뒤집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그 발원지가 윤 대통령이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한 젊은의 죽음을 2번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예. 이 문제가 정리되는 거라고 보고 당연히 이 문제는 그 관련된 분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뭐 지금 저는 그 특검에서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저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그 다른 것들도 있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수사는 앞으로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정치보복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금 그 어쨌든 수색영장이 나온 거고 수색영장에 수색 이유가 명시됐고 이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뭐 특검이 지금 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검 그 수사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그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저도 예. 이제 최혜병 특검 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그때 군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거의 98%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부해 줍니다. 법원이 영장 자동 발매기처럼 이렇게 법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혐의가 있고 뭐 범죄가 입증된다 이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일단 덮어놓고 발부부터 하는 거니까 전 그런 부분이 먼저 고려돼서 아직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뭐 범죄 혐의가 있다 내지는 이제 뭐 100% 유죄다 이렇게 넘겨짚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